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를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처와 그 슬픔을 이유주는 제가 이렇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것을 제정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많은 죽음들,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못 받고 싶습니다. 우리 용균이 많은 목숨들, 앞으로의 죽음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나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선 해마다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대략 1,000명에 달합니다. 사망자의 대다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선 목숨을 지켜달란 안타까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딴 화재 폭발 사고. 원인은 대부분 원청업체의 안전의무 소홀이었고 사망자 다수는 하청업체 직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뒤늦게 법안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만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 재해자 수는 9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당시 원청업체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 역시도 7년 이하 1억 이하로 처벌 상한선만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1% 미만. 위험에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만 수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사업주나 기업 경영자 혹은 감독 의무 있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금전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예방조치에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스스로 안전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형량과 벌금을 지금보다 높이고 하한을 두어서 기업과 원청 그리고 정부가 우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 또한 시민 재해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수는 1,000명.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아내이거나 부모일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네, 몇 가지 키워드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험해 외주화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씩 산재 보험료 덜 내는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청을 주기 때문에 자기 회사 직원, 즉 원청 노동자 산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위험은 하청으로 보내고 혜택은 원청이 챙겨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점차 대기업은 안전해지고 하청 노동자는 더 싸게, 더 빠르게 일해주길 요구받으며 현장의 위험 수위는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며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열흘 뒤 김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뒤늦게서야 움직였습니다. 논의 끝에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김용균법이 이 세상에 나왔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 살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바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입니다. 이 기업살인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사업주 이름이나 범죄 사실을 언론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처벌 조항이 강력해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기업살인법과 닮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련법보다 김용균법이 훨씬 처벌 정도가 강한 데다 그나마도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 규제에 나서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은 어떤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제정안들은 사업주에게 3년 이상,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6개월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이미 처벌 강도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이에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행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산업재해의 어떤 그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약 한 47, 8%가 근로자의 어떤 안전지침 미이행으로 발생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산안법 규정에 엄격하게 좀 관리를 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정안에서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수백 개 사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사업주가 전부 직접 관리할 수 없기에 사전 예방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강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는 기업일지라도 사고 발생 시 해당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99%가 이제 그 오너이면서 그 대표인데 구속해버리면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근로자로밖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 활동은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회사도 사고도 수습하고 그다음에 사고 관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법 제정뿐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인력 운영을 포함한 법 적용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야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와 거대 양당의 시큰둥한 반응 속에 이 법이 올해 안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어서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핵심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들도 정기국회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고 김용균 씨 2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극한 충돌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던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재정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아들 2주기에 국회에서 농성하며 연내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연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또 깔아앉으면 여론이 그러면 또 못하게 될 우려가 많아갖고 정말 이번 해만큼은 꼭 만들겠다는 그 필사의 의지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임시국회에선 관련 법안들이 병합심사될 전망입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와 법인의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 강화도 명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소속 법인에게도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안은 박주민 의원안의 양형 절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 심리를 위한 국민 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자 의원안은 3명 이상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공은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병합심사와 공청회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댓글 시인 제페토는 용광로에 빠져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를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뉴스 프리즘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